김태현의 정치쇼. 레스트 댄스입니다. 이거 뭐냐면 넷플릭스에 보면은 마이클 조단 레스트 댄스라고 다큐멘터리잖아요. 이거 남자분들 농구 팬 다 봤죠 이거? 저 너무너무 시카고 불스의 다큐멘터리죠. 너무 저 재밌게 봤는데 근데 작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정말 진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주말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는데 와서 마이클 조던이 와서 이렇게 저 코비 브라이언트 부인이랑 같이 또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죽었을 때 마이클 조단이 한 연설도 굉장히 좀 뭉클했었는데 어쨌든 뭐 현대 NBA 역사를 상징하는 두 스타죠.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뭐 누가 마이클 조단의 후계자냐라는 논란은 농구계 NBA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제 떡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코비 브라이언트도 한 시대를 진짜 풍미했던 선수인데 마이클 조단이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를 보니까 저도 뭐 그 시절에 NBA를 봤던 입장에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고. 지금은 스포츠 기자 버전으로 2016년 칼럼 쓰셨다며요? 코비와 조단. 네, 그 편집장이 시켰고 50매짜리를 썼었죠. 편집장이 시켜서 안 달렸어? 앞을 앞을 안 달렸고 무풀? 네, 무풀도 아니었고 뭐 얘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때 썼던 거는 이제 르브론이랑 커리가 이제 붙어서 누구나 다 커리의 팀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르브론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1승 3패로 몰렸다가 내리 3번을 이기면서 역수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16년이에요? 네. 그때 그 전년도에는 르브론이 졌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르브론의 시대가 다 예상됐던 커리의 시대가 아닌 르브론의 시대가 왔다라는 칼럼을 이제 마이클 조단이랑 코비까지 다 끌어 들여갖고 꾸역꾸역 매수를 맞춰서 50매를 쓴 적이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네. 코비나 로브론이 조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조단은 저 하늘에 빛나는 단 하나의 별이죠. 표현 시적이다. 죽인다. 문학 기자 해도 되겠다. 네. 나머지들은 그냥 뭐 다 반사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 종종 이제 마이클 조단과 비교가 되니까 기자들이 묻잖아요. 당신은 마이클 조단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답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 이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마이클 조단을 평가하기 때문에 코비와 조단을 비교한다. 뭐 코비 스스로가 내가 졌어 하는 건데요. 뭐. 로브론은 뭐래요? 르브론도 내가 졌어요. 그죠. 아니 왜냐면 제가 보면 뭐 통상 기록이나 뭐 우승했으면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NBA 감독이야. 지금 마지막 7차전에 지금 10초 남았어요. 무조건 넣어야 돼. 그러면은 조단, 코비, 로브론, 뭐 샤키로닐, 뭐 매직 조스 다 있으면 누구 시킬래 그러면은 다 조단 시킬걸요? 그렇죠. 그죠. 웃긴 게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인터뷰에서 코비와 르브론 둘 중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코비, 르브론 누구?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할 때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그러냐면 케빈 듀란트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진지하게 다시 이제 그건 농담이고 그 다음에 코비라고요. 로브론이 아니고. 그리고 그럼 누가 더 당신은 후계자에 가깝냐라고 해서 또 코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히 끝나지 않는 떡밥 가운데 하나인데 코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질식 수비라는 표현 쓰는데 진짜 공격을 질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난사다 이런 별명이 있기도 하는데 근데 공격력에 있어서는 코비를 이제 르브론과 비교하기는 좀 저는 이제 코비가 한 수 위라고 보고 공격력만 놓고 다만 이제 르브론은 올라운드 플레이 이렇게 이제 4명의 선수를 한쪽에 몰아놓고 자기 혼자 공격을 들어가는 거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10초가 남으면 저는 이제 조단이냐 르브론이냐 놓고 보면 그거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작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르브론은 어쨌든 1대1에서 공격을 넣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워낙 좋아서. 네, 근데 조단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코트 위에서 유일하게 발레를 하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플레이에서 뭐 압도적이었죠. 조던이 그 NBA에서 마지막으로 날린 슛이 종료 직전에 넣은 버저비터에 가까운 그 슛이었어요. 아니 뭐 몇 개의 슛이 유명하죠. 라트 슛도 있고. 레스트 댄스 보시면 더샷 어디 있죠? 4165님 조던은 신이 심심해서 인간의 몸으로 농구를 했다는 설이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레리버드가 조단과 경기하고 그날 경기에서 조단이 63점을 넣는 걸 보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신께서 조단의 몸으로 경기를 했다. 농구계의 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특히 뭐 저희 세대에게는 진짜 신이죠. 저도 뭐 조단 때문에 안 되는 AFKN도 보고 루키라는 잡지 있었어요. 루키라는 잡지 있었고 루키. 저기 지금 밖에서 정 PD가 코비 코비 얘기할 얘기하려 때는 했더니 조던 얘기한다고. 본인도 조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고개 끄덕이는데 우리 이게 90년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래요. 근데 NBA 저는 90년대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단하고 뭐 바클리도 있었고 또 만화 또 슬램덩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슬램덩크 만화 보면서 얘는 강백호는 뭐 누구를 모델로 했느니 그렇죠, 예. 서태웅은 누구 모델로 이런 얘기하고 그때가 전성기였던 마지막 것 같은데. 승부도 있었고요. 마지막 승부 빠바밤빠 장동건가. 예. 그 노래 들을 시간이 없구나. 제가 지금. 코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코비가 명예전당에 헌액된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럼요. 명예. 예. 왜냐하면 코비는 우승을 5번, NBA 우승을 5번 한 선수, 5번 이끈 선수고 한번 부족하네. 그리고 조던보다는. NBA 통산 득점 부분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4위예요. 통산 득점에서 마이클 조던보다 높아요. 더 어릴 때 나왔으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고 바로 왔잖아. 그리고 지금 르브론이 더 위에 있어요. 르브론이 2위. 그거 오래 하니까. 1위가 카렘 압돌자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NBA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선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선수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는 누구고 투수는 누군데 뭐 야구는 누구다. 타자는 뭐고 누구고 투수는 누군데 야구는 누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따지면 공격은 코비죠. 공격은 코비가 근데 농구가 조단이고 공격은 이제 코비죠. 예. 근데 진짜 코비 브라운트는 삶의 마감이 너무 안타까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 있기 전에 투자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벤처 투자라든지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정말 스타트업 투자가로서 장래가 보인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업 비즈니스차 이제 타고 갔던 이 헬기가 추락하면서 운명을 달리했죠. 월드컵 얘기인데 우리 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GIANT 신이냐 애템 신이냐 어이 팽아 제가 입은 붉은양말 티셔츠 어땠습니까? 다음 달에 있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 응원하려고 입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크롭탑으로 티셔츠를 바짝 묶어서 올릴까요? 아니면 스웨기가 오버핏? 어때 매니저?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뭘 골라? 아까 그 월드컵 얘기했었더만은 뭐 이상형 월드컵 하나? 이철이 대 김태현? 나는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이 분위기 뭐예요? 아니야, 그 이상형 월드컵 이거 아니라고? 2022년 막 카타르 월드컵 얘기하는 거야. 이 월드컵 하면은 2002 한일 월드컵 아니겠는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서울 시장할 때죠. 우리 히딩크 감독 잘 계시나 모르겠네. 아이고야 세상, 주말에 코로나 확진되셨어.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나도 근데 격리됐는데 그 히딩크 감독도 그 자격 격리되고 막 극한 거예요? 예? 에너지 박지성입니다. 일단 월드컵 하면은 제가 빠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주제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북한이 불참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속한 H조의 운명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 불참하였다고 남조선에서 왜 이리 난립니까? 기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내는 김종훈 총비서입니다. 벌써 셀럽들이 또 나오기 전에 이종훈 평론가와 김한 기자가 불참 내용 좀 전달하라. 난리 하라. 날래 하랍니다. 북의 기술위원장이. 저기 이거 북한이 월드컵 불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확정된 거죠? 유영 평론가. 네, 카타르 월드컵 확정됐어요. 뭐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 그리고 우리 통일부까지 나서서 만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재고해달라라고 했지만 북한이 안 간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뭐 우리 정치 코너 아니니까 정치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스포츠 것만 보면 정치쇼잖아. 그렇구나. 정치 걸 해야 되나?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거. 북한의 코로나 뭐 현황 이런. 그러네. 통일부 북한 불참 결정 아쉽다. 어제 발표했죠. 네. 저희 뭐 저기 스포츠 기자 겸 정치부 기사 전 스포츠 평론가이지만 전 의원 보좌관이니까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축구로만 국한에서 보면 김한 기자 이거 우리 북한이
근데 북한이 네. 뭐 월드컵 예선 불참하는 게 우리한테 사실 득인지 실인지 우리가 따질 뭐 것도 월드컵 4강에 빛나는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서 이 그렇죠.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북한이 불참하는 거에 득실을 논하는 거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스포츠가 다 득실을 논하는 재미로 하는 거지만 제목이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득실은 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뭐 어쨌든 네. 그 우리 득이 더 많아. 그런 거 그거 왜 그래요? 왜냐면 북한은 좀 껄끄러워요. 아무래도. 언제나 껄끄러워요. 평양에서도 깐까는 경기라고 불렸는데 해서 0대0으로 비겼죠. 그때 막 가서 선수들 혹시 네, 다치면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뭐 어떤 대접을 뭐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손흥민 선수에게 욕설하고 거친 플레이가 난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북한은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북한이라는 특수성 한일전처럼 남북전도 남북 대결도 역시 정신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면 네. 편하죠. 믿져야 본전이구나. 네. 한국 선수들은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북한이 안 나오면서 H조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영향에서 비켜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H조 순위 같은 경우에 투르크메니스탄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레바논이 3위인데 웃긴 게 뭐냐면 한국이 이 두 나라보다 한 경기 덜 했어야지. 네.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에게 승리를 거뒀고 네. 레바논은 졌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불참하면서 AFC랑 FIFA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규정대로 가면 북한과 경기 일정은 다 이제 북한이 0대3 패배로 결정돼요. 네. 그러면 승점 3점이 생겨요. 졌던 레바논은 레바논 승점 3점 생기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승점이 없어. 추가 점수가 없어. 그래서 레바논이 1위로 올라가요. 투르크메니스탄은 3위로 떨어지고 3위가 되면 탈락이에요. 네. 그렇죠. 2차 예선이니까. 이러면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레바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정말 그 불안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근데 없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 사실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승점 3점을 그냥 준다. 몰스페로 해서 그냥 승점 3점을 준다 이러면 투르크메니스탄이 가만히 있겠어? 그다음에 이게 다른 조 2위들과 경쟁해서 상위 4개 팀이 3차 예선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조의 2위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면. 그렇겠죠. 근데 뭐 저희가 뭐 2차 예선 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본선은 가는 거고.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이랑 무슨 승점을 따집니까? 다 이기면 되죠. 네. 제가 관심 있는 건 2022년에 우리가 뭐 하나 해야 된다. 손흥민 선수 전성기 때. 네. 손흥민 선수가 아주 지금 몇 살이죠? 지금 87년생인가요? 8년생인가요? 예, 그 정도 되죠. 에이 하지마 딴 얘기해. 어쨌든 2022년 월드컵 월드컵 얘기는 본선에서 하는 걸로. 본선에서 하는 걸로 2022년 겨울에. 네. 4강에 빛나는 나라인데요. 그럼요. 네. 손흥민 선수가 2022년에 내가 봤을 때는 득점왕, 골든볼, 골든샷하고 이강인 신인상 타고 벤투 감독 동상 세우고 야, 모든 말만 스포츠 들어도 덕후들이 그냥 그리는 그리는 그림이죠. 네. 말만 들어도 신나고 흥분되는 얘기인데 이 스포츠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 동조해야 될지 고민되네요. 0931님 스포츠 경기 외에 안보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막히네 하셨고요. 네. 그렇죠. 북한이 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오, 이벤트인데 그렇죠. 이제 그게 무산된 게 뭐 통일부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사실 일이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을 국내에서 여는 걸로 유치 신청을 했고 유치를 따냈거든요. 뭔가 이제 북한 오면서 그 화해 분위기 하고 뭐 이런 거.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서 이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한번 터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실이죠. 그렇구나. 기아 타이거즈 얘기해 볼 건데 저는 이거 기사로 제목만 봤거든요. 네. 5.18에 이벤트 하려다가 혼쭐 났다 이러는데 김한 기자 기아 네. 타이거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5.18에? 5월 18일을 의리의리한 대회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의리인 사람들이 오면 이 의리에 사인 유니폼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이제 홍보를 밝힌 거 홍보 이제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날짜를 안 바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타이거즈 팬이어서 누가 보내줬어요. 저희 스포츠부 기자 선배가 이런 거 한다더라. 그래서 뭐 저도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 올리면서 보니까 날짜가 5월 18일이고 포스터가 너무 조악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네. 포스터가 너무 어설픈데 이래가지고 날짜를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5월 18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 포스터의 퀄리티 논란이 먼저 발발하고 지금 나왔죠. 보고 있는데 네. 아주 잘 만들지 그랬을까? 그래서 요새 뭐 일부러 이렇게 조악하게도 만드니까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5월 18일 날 이걸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라는 생각 아무리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경기도 안 했어요.
그 모이는 거를 이제 막는다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뭐 당장에 갖고 구단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이제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이의대 선수가 거의 양현종 이후에 10년 만에 찾아온 왼손 에이스 개보리를 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대 선수를 띄워주기 위한 이벤트를 만든 건데 날짜 잘못 고른 거네. 그렇죠.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골랐는지를 모르겠고. 날짜를 왜 이렇게 골랐냐면 선발 로테이션. 이의리가 선발로 등판하는 날을 고른 거야 그냥. 플레이어스 데이니까 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을 골랐는데 선발 등판 다음 언제지? 5월 18일 오케이.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홍경기 선발 등판 하려니까 또. 홈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날짜 맞추니까 5월 18일이네. 오케이. 이게 지금 타이거즈 구단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야구 이제 출범 이래 계속 그 지역을 연고로 썼는데 광주에서 5월 18일은 굉장히 뭐 의미를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광주 프랜차이즈 팀이 이거를 무성하게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생각 뭐 아까 말하자면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팬들의 반발을 부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아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뭐 없는 살림에 이을이 하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나오는 소년과장이구나.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이을이 나오는 날만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을 선수가 지금 승수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 좋은데 늘 이제 나오면 형들이 실책을 한다. 뭐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도 이을이 선수를 통한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날짜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완전히 그냥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기아 구단을 좀 편들어 준다고. 심지어 뭐 광주일보의 모 기자 같은 경우도 기아 전담 기자가 이제 편들어 준다고 댓글도 남기고, 댓글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래전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시대와 세대가 변했다.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드를 쳤어요, 소위. 실드를 쳤는데 이건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메모리얼 데이 때 한 구단이 나 메모리얼 데이 추모 행사 안 해. 대신 우리 신인 선수 플레이어스 데이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말할 구단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실 오래된 일이면 그래서 더더욱 더 잊지 말도록 해야 되고 새로운 세대에게 진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상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 단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문자로 왔는데 읽어봐 주세요. 네. 팬들이 인스타로 경기 취소 항의글 올렸어요. 키키키. 기아 타이거즈 단장 사퇴까지 혼쭐 났죠. 배상훈 님이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조기현 단장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탄데. 네. 그래도 어쨌든 불만이 좀 있는데 이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팬들은 단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장을 사퇴해라.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프런트가 한 일이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번지고 있고 일부 제 주변에 정말 오래된 타이거즈 팬이고 옛날에 타이거즈는 뭐 광주 출신의 타이거즈 팬분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아 구단은 목포의 눈물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포의 눈물이 해태 타이거즈 응원가였어요. 롯데는 부산 갈비. 네, 80년대에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해태 타이거즈 팬들, 광주 시민들이 무등 경기장에서 모여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그 5.18의 한을 토로했거든요. 토해냈고. 근데 기아 타이거즈로 변하면서 기아 구단이 목포의 눈물을 응원가에서 빼요. 아 그래요? 네. 남양열차죠 지금. 밀죠. 남양열차. 그러니까 남양열차 예전에 아니었어요. 남양열차도 불렀어요. 늘 이제 마지막 해태 시절에는 기아가 이기면 한 8회가 지나고 9회가 들어가면 다 같이 목포의 눈물 떼창을 했는데 지금은 그 떼창곡도 이제 남양열차로 바뀌었고 뭐 좀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SSG 같은 경우 예전에 SK 와이번즈 시절 같은 경우 연안부두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는 목포의 눈물 이런 식의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산은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갈매기 이런 식의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응원가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목포의 눈물은 정말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다른 팀들에게는 절망의 노래. 절망의 노래죠. 그 노래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을 응원가에서 뺐던 목포의 눈물을 모르는 기아 구단이니까 5.18에 의리의리한 내일을 한다고 하는 거다.
라고 일침을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가 프랜차이즈 기반으로 지역 기반을 하는 거가 맞으니까 지역 민심이나 정서를 하긴 중시해야 되겠죠. 이제 새롭게 유입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지역 구도, 그다음에 지역 감정을 이제 상징되는 어떤 그 구단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하자 이런 분위기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유입된 뉴비라고 부르는 팬들은 이제 그런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나는 뭐 기아의 누구를 좋아해서 기아를 좋아해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구단들이 그러면서 과거에 이 팀의 어떤 우리 스포츠가 전체적으로 그게 약한데 그러니까 이제 구단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야 사실 이제 길게 보면 저변이 확대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장기적인 안목 없이 뭐 접근을 하다 보니까 팬의 정서랑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